파국으로 치닫는 충격적인 둔촌주공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우리가 둔촌주공 사태를 면밀히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둔촌주공 같은 사례가 우리한테 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파국치닫는 둔촌주공 뉴스를 지금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워 크레인까지 해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를 한다는 내용은 무엇이죠? 네, 이제 둔촌주공, 네, 이제 조합원과는 결별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왜 타워 크레인을 이렇게 철거를 하겠습니까? 비용 때문입니다. 자, 타워 크레인을 돌리지 못하고 붙어 있으면은 이 하청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리비만 한 달에 200억이 나간다고 합니다.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시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정도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조합원들이 손해를 봐야 될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도 모질한 판에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조합과 시공단이 이제 사실상 결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시공사를 바꾸는 것도 예의치 않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시공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공사비 증액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시공사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결국에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자, 사업비 대출 7천억 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위에 있죠.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도 있죠. 네, 1조 4천억. 사업비는 7천억이에요. 네,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시공단한테. 그래서 지금 빨간 줄만 친 걸 보시면은, 자, 이제 뭐 7천억은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를 1차적으로 보증을 썼던 시공단이 대출을 대신 갚는다는 겁니다. 대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을 갚죠. 시공단은 대신 7천억을 갖고 대신 갚아줬던 시공단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되겠죠. 결국에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게 조합이니까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총채권이 시공단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조합. 네, 조합원. 결국에 조합원이죠. 조합원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이 얼마입니까? 2조 5,5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 2,550억은 2조 5,550억은요. 이 금액이 이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자가 계속 붙겠죠. 계속. 네, 지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마찬가지지만 이 대주단에 지금 대출 금리를 0.48% 낮춰달라고 보냈는데 이거 거절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비용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 자, 여기서 비용이 증가할 때 조합원들은 어떤 피해를 입습니까? 네, 지금 심각한 피해자가 뭐냐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자, 조합원 분양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네,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뭐 40%, 뭐 구역마다 다르겠지만 40에서 50%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네, 일반적으로 40에서 50%가 저렴해야 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거의 뭐 이제 파산지경입니다. 파산지경. 네. 그래서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고 해결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나는 뭐 재건축 재개발 상관없는데 내가 이거 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아니면은 여러분들 본인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네, 자재값이 올라가고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왔던 곳이 부산의 우암 2구역입니다. 여기는 뉴스테이에서 일반 분양 방식으로 사업 변경하면서 공사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공사 중단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합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버티겠다, 이 논리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회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류 들어왔습니다. 압류.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되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다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처분이 지금 내려지고 압류가 되는 겁니다. 둔촌주공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버티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단은 이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해임총회란 것들을 저는 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 조합장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조합장이 잘못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시정을 하면 됩니다. 시정. 네, 그러면은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지금 해임총회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1년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양쪽에도 지금 신임 조합장, 구조합장 간에 어떻게 됩니까? 법적 분쟁까지 다투게 되는 겁니다.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분상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분상제. 그러니까 조합장을 바꾸는 이 문제가 분상제가 앞으로 나올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이 이전 조합장보다 일을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비대위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신임 조합장이라든가 다시 꾸려지는 조합은 다시 이제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보장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분상제가 걸려버렸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냈고 무슨 성면이죠. 그거 나왔다고 늦었다고 하는 그 해계망측한 논리를 대는데 성면 해체는 마찬가지로 성면 분석을 합니다. 철거를 할 때 다 들어가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근본적인 원인은 해임총회에 있다는 겁니다. 해임총회. 왜 해임총회를 해서는 안 됩니까? 분상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해임총회를 해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자, 여기 1번이죠. 문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는 후분양을 갔어야 됩니다. 후분양. 후분양을 차라리 했어야 되죠. 자, 이 문제가 분상제가 걸릴 것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는 후분양을 갔어야 되는데 둔촌주공에서 했던 사례는 뭡니까? 골든분양, 골든타임. 무슨 골든타임입니까? 골든타임. 이거 다 허그 분양받아야 되는데. 부산의 삼익타워도 이 마찬가지예요. 조합에서 운영을 미숙하게 하다 보니까 삼익타워가 있습니다. 부산의 삼익타워. 바보죠 이거. 이거를 왜 지금 골든타임을 합니까? 이거를. 자,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삼익타워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고분양가 관리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근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의 유사 비교 사례를 들어서 분양가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기에는 4, 5년 전에 지금 물가 오르기 전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 보고 어떻게 지금 분양가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면은 현명한 조합이었으면 이걸 어떻게 됐어요? 후분양으로 가했었죠. 후분양. 골든 타이밍은 그냥 시공단이라든가 지금 말만 그냥 좋게 만든 거예요. 무슨 골든 타임이에요? 골든 타임인지 무슨 지금 최악의 타임인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래에 지나가봐야 아는 거지. 자,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다 걸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일 악화를 만들었던 건 저는 조합장 해임총회 이거 해임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 우리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 여러분들 여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기댈 곳이 없으면요 남자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떠나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를 떠날 때 이유가 있죠. 기댈 곳이 있어야 떠납니다. 더 좋은 남자가 있어야지 떠나지 대책 없이 그냥 조합장 해임시켜놓고 이거 뭐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결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결책. 자, 원자재 값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공사비는 증액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공사비를 증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분양가는 상한선이 걸려 있는데 분양가는 나와 있는데 올릴 수가 없죠. 공사비는 올라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담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무엇입니까? 이거 분상제를 해제시키면 됩니다. 분상제. 누가 해제시키면 됩니까? 정부에서. 자, 정부도 지금 답답한 게 이거예요. 지금 정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라면이 1,200원짜리예요. 예, 지금 라면이 1,200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라면을 만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비용이 1,50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이 다 파산합니다. 아니, 비용은 1,500원 들어가는데 라면 값이 1,200원이야. 1,000원이야. 누가 라면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용이 올라간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를 올려줘야 됩니다. 분양가.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안 해주죠? 네,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까? 네, 빚을 많이 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DSR을 열어줘야 돼요. DSR 열어주지 않습니다. DSR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규제를 계속한다. 이거는 분양가를 올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명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계대출. 참 희한하죠. 가계대출. 가계대출 중에 대한민국 가계대출 중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인류 역사 350만 년 중에 비중이 최소입니다. 최소. 네. 그러니까 이 명분은 뭐죠? 아파트 가격 올려주기 싫다는 거예요. 분양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근단지 아파트 다 올라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이다? 결국에는 저는 DSR을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쉽게 내주지 않을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결국에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후분양. 100% 후분양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그런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죠. 리세션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물가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임금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임금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이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분상제 풀어줘야 됩니다. 이때는 임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는 올라가지만 임금이 오르는 폭은 8% 내외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는 것들을 체감을 하지 사람들은 피부에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비교가 어떻습니까? 괴롭다는 거죠. 나는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월급 통장은 올라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만 계속 더 올라가니까 그것을 지금 통제라는 것은 지금 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임금이 올라갔을 때는 결국에는 분상제를 열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는 한 2년 정도 우리가 시차를 둡니다. 물가와 임금은 항상 시차를 두는데 한 2년 정도 내외 정도의 시차를 둔다 그러면은 분상제도 저는 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촌주공은 이거 못 기다립니다. 만약에 2년 정도 시간을 더 끈다 보면은 둔촌주공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다 파산합니다. 아까 보셨죠? 우암 2구역처럼 전부 다 압류 통지서 날라옵니다.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하루빨리 분상제를 풀거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자재값 올라가는 부분을 빨리 수용을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조합에서 만드는 지금 뭐 개별적으로 무슨 자재들, 뭐 특정 업체들, 뭐 그딴 소리 하는 이렇게 하라고 지금 둔촌주공에서 새로운 조합을 결성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도 이제는 분상제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재가 올라가는데 분양가 그 궤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정부가 오히려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